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이윤원 작가님과 함께 네. 우리 1부 못 보신 분들 꼭 보십시오. 네. 자네의 진짜 수학 실력 저 되게 소름 끼쳤는데 이제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거 꼭 보시고 네. 2부에서는 이 대한민국 수학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핫 이슈, 아까 심화 이야기 나왔길래 네. 제가 바로 또 이렇게 2부를 즉석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초등 심화 문제집 이런 학생만 풀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아까 또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초등 심화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잖아요, 사실은. 정말 많이 풀어요. 문제집 서점의 그 판매 지수 봐도 어려운 거에 막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진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겁니까? 머스트입니까? 저는 풀면 좋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심하고 선행이고 다 고등 과정을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실 고등학교 시험은 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수능도 뭐 킬러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요. 준 킬러가 또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미리 이제 그런 심한 문제집을 좀 풀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나중에는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좀 미리미리 해놔야지만 나중에 그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런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어려운 문제를 좀 풀 수 있고 그래야지 사실 등급이 나오거든요. 일단 필요는 하다. 우리 애한테는 그 지점이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는 한다. 근데 이거를 또 아무나 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에 아무나가 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네. 한타가 네. 제가 이제 실제로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정말 만나봤거든요. 그 상담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특히 초등 학생들 중에서는 정말 심한 문제집을 막 많이 풀었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면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학생을 딱 보면 네. 얘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쵸. 그래도 저희도 몇 번 읽어만 봐도 사실은 쎄한 느낌이 바로 네.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진짜 영화 연출처럼 이렇게 딱 보면 그 친구의 미래 막 수학에서 몇 점을 받고 이런 게 딱 막 그려져요. 미래까지?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면 실제로 그게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감으로 보면 이 친구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을 못했을 것 같은데 막 심한 문제집을 여러 권 제대로 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한번 그러면 문제를 풀려보자. 문제를 풀려보고 질문을 해보면 이제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네. 네. 이게 진짜 이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정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충 풀이만 따라서 풀고 있고 올바른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답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흉내 내다가 그냥 그쵸? 운 좋게 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또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움이 되는 공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시간하고 노력을 사실 낭비하는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낭비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걸 낭비를 넘어서 얘가 수학을 못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하면서. 까먹고 이제는 땅 파고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나는 수학이 뭐 이렇게 깊게 이해와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수학 태도가 생기는 거죠. 특히 초등부는 저희가 이제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3살 버릇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수학은 태도예요. 공부하는 태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비율로 많이 심한 문제집을 풀고 있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약이 아니고 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풀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필요는 하다고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유명한 학원이라든지 유명한 문제집, 그러니까 수학 로드맵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을 그 시기에 해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많이 보고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학 로드맵은요 되게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그거를 하면요 정말 초등부터 정말 저는 고등 1등급 수능 1등급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탄대로예요. 이걸 이렇게까지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그 친구는 고등 수학에서는 쉽게 1등급 받고 수능에도 100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어요. 그걸 로드맵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제 자녀가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시킬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모든 친구한테 다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친구들만 시키자 이거죠. 아, 필요한 친구들. 그러면 그 필요한 친구들의 기준은 기준은? 제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린 건 적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네, 메모하십시오. 아까 제가 수학 공부 단계를 1단계에서 4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통과한 친구들만 심화 공부를 하자. 심화 문제집을 풀자. 그러면 이게 첫 편으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1, 2, 3, 4단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단계는 개념 공부, 개념. 2단계는 유형 문제집을 푸는 단계, 유형. 3단계는 고난도 문제집을 푸는 단계, 4단계는 제일 어려운 최고난도 문제집을 푸는 단계. 네. 여기서 개념 공부 통과, 유형 응용 문제집 통과한 친구들만. 제가 말씀드린 통과의 기준도 앞에 있지만 네. 그런 친구들만 심화 문제집을 공부하자. 2단계를 끝낸 친구들만 이제 심화를 가자.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음. 도움이 된다. 시키자, 사실은. 네. 그 지점부터는 이제 네. 약간 푸시도 필요하다. 네, 저는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할 수 있으면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2라고 2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막 심화시키면.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영향. 그러니까 저는 2단계, 그러니까 저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부는 특히 1단계, 2단계만 잘 해놓고 가도 저는 좋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초등부는 이 수학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배우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만 내가 정확하게 사실 마스터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제 훌륭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욕심내지 말고 일단은 1단계, 2단계만 정확하게 하자. 심화 문제집은 뭐 그런 2단계까지 통과한 친구들만 해야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보면 할 수 없는 친구들인데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뭐 현실적인 조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일부에도 설명드렸지만 또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는 유현원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책을 또 집필하신 게 있으시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또 수학학습 책을 쓰면서 또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저희 많이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공부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어떤 미래가 있을지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수학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힘든 지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수학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제 생각을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그 실제로 저도 집필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네.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좀 놀랬던 게 이 지금 책이 지금 A라는 출판사에서 낸 건데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 또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B, C 책 다른 것의 책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이런.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추천도 학생들이 많이 풀고 있는 문제집 위주로 추천을 했어요. 홍익인간 정신을 발휘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진짜 이제 이런 문제집을 제발 이 시기에 네가 이 실력 정도면 이걸 풀면서 실력을 높여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촬영 끝나고 꼭 이 2개 두고 가세요. 네, 두고 가세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심화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 네. 예, 한국이 또 제가 해외도 나가보면 네. 한국만큼 또 빠른 나라가 없기 때문에 수학 선행도 진짜 많이 나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수학 선행은 또 그러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수학 선행도 필요하다. 오케이. 그쪽 라인에. 네. 좀 필요하다는 또 생각이고, 네. 근데 또 이제 왜 필요하냐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또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빠져요, 그죠? 해야 될 과목도 많아지고, 숨이 차네, 숨이 차. 그죠? 네. 해야 되는 수행평가의 과제 이것도 엄청 많아지거든요. 근데 수학은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어려워지고 할 게 많아져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많은 양을 제대로 깊게 생각해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유가 사실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선행을 좀 이제 한 학기, 한 학년 이렇게 미리미리 수학 개념에 대한 선행을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학생한테 도움이 된다. 도움은 된다, 일단. 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또 다만 그쵸. 할 수 있는 친구들만 시키자라는 또
생각입니다. 여보 우리 집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잘 들어보자고. 네. 그러니까 또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행 공부는 저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단계부터 4단계 단계 중에서 1단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 아 그러면 그 다음 거 선행이지만 그 선행에 있어서 막 심화 내는 걸 푸는 게 아닌 그러니까 거네요. 저는 심화는 현행에 대해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심화는 현행에 대한 심화를 하고 네. 선행은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레벨 테스트처럼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학기 선행을 해가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단원이 끝날 때마다 내가 이 단원에 대한 선행,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테스트를 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정답률이 80%가 넘으면 통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면 또 다음 단원 선행. 아.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통과되면 다음 거를 또 그렇게 나아가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면 뭐 다른 책이라든지 문제집으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선행 공부를 하고 이게 됐을 때만 넘어가는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 아, 이게 돌다리 두드리면서 가는 선행이네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수박 겉핥기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딱 그냥 그렇게 돼요. 속도만 내는. 또 제가 학원에서 또 이제 상담 받아보면 중학생인데 막 고등학교까지 선행을 많이 했대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정말 많죠 사실. 네네. 초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보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근데 또 딱 보면 얘가 제대로 된 선행을 했을까 싶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보면 알죠. 그래서 문제를 또 풀게 하고 질문을 하면 아예 교과서 수준의 개념 문제도 제대로 못 풀어요. 아유, 어떡해. 네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선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제 테스트 혹은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저는 속도를 그냥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선행의 목표는 고등과정 수학을 좀 미리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쭉쭉 그냥 고등과정 전체 과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대신 이제 개념 공부 단계로요. 개념만 사실 다 알아도 그 고등학생이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내가 개념까지는 선행을 통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럼 바로 그렇죠. 이제 심화 문제를 바로 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도 부족하지만 나는 좀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실력이 또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선행은 좀 멀리까지 많이 하는 게 좋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게 통과했을 때만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자. 그렇지 않다면 그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다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다만 또 이 선행도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에 대한 공부가 1단계, 2단계가 잘 안 돼. 현행조차도 지금. 현행조차도 개념 공부 혹은 유형, 응용 문제집을 푸는데 이게 너무 잘 안 풀려. 네. 그러면 저는 선행도 하지 말자.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이제 선행까지 붙여서 하면 이거는 완전 맞습니다. 대환장 파티. 네.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만 선행을 나가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이 잘 되는 친구들이 약간의 저축의 개념으로 선행을 하지만 그 선행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정도 수준이 그렇죠. 되고 평가를 한 80% 정도 이상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쭉 이렇게 많이 빼는 봤으면 거죠, 그죠? 좋겠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뭐 고등까지 쭉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도 안 되지만 또 이게 80%를 하면서 가는 애들은 또 네. 도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학부모님들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는 막 선행을 막 어디까지 간대, 막 돌린대. 사실 장난 아니죠. 네. 네, 심화 문제집도 막 이거저거 막 풀게 시킨대. 아직도 안 풀었어? 이러죠. 그래서 또 학원도 저 유명한 학원들 많잖아요. 네네. 그 학원을 막 보내서 막 하루에 막 10시간 넘게 수학 공부를 시킨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급해져요. 근데 저는 특히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초등학생들에 대한 위주 얘기였잖아요. 특히 초등 단계에서는 저는 지금 당장 수학 실력이 나중에 수학 실력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저도 초등학교만 생각을 하면, 제가 이 문제집을 풀려보면, 전 한 70점 언저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카이스트 갔어.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개념 문제, 뭐, 유형, 응용 문제 정도만 잘 풀었지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어떤 태도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습관이 굉장히 잘 잡힌 시기였던 거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고백을. 네, 영어를 잘 못하는데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했던 이유는 영어를 영어답게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저는 막 문법 공부에 막 집중하고 영어도 막 수학처럼 모든 어떤
그쵸. 막 개념에 맞춰서 딱딱딱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내신은 잘 봤죠. 왜냐면 성실함으로 극복했죠. 그 모든 걸 열심히. 아름답네요. 예. 근데 누군가 저한테 그 시기에 아, 영어 공부는 그게 아니야. 영어는 다른 나라의 뭐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다면 하긴 큰 그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맞춰지는 과정이 사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누군가 얘기해주고 제가 그런 시선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줬다면 전 제가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수학도 내가 이 수학이 어떤 공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이제 많이 이제 느껴야 되는 시기가 초등 시기인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제 그러려면 이제 혼자서 생각도 많이 하고 이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이 그냥 그쵸 심화 문제집 풀게 시키고 쫓기듯 선행을 빨리 나가게 그냥 시킨다면 학생은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냥 아 빨리빨리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풀이를 따라서 풀게 되고 그냥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공부밖에 못 하거든요. 또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좀 원하는 만큼 못 보는 친구들은 학부모님들 와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 우리 자녀가 혹시 선행을 좀 천천히 나가서 혹은 심화 문제집을 안 풀어서 시험을 못 봤나요? 아, 원인으로? 네, 원인으로.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조급함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게 또 증거가 뭐냐면 제가 학군지에 있는 학교 시험지를 제가 좀 입수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공부만 마스터한 친구들은요. 그 어떤 막 유명한 학교의 시험지를 봐도 90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심화 문제집을 막 그렇게 많이 풀지 않고도. 근데 이제 그런 점수도 안 나오는 친구들은 뭐냐? 그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못 하고 단계에 있다는 대한 거죠. 정확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막 심화와 선행을 의심할 게 아니고 지금 개념 공부 혹은 단순한 그 응용 문제도 못 풀고 있지 않을까를 의심해야 되고 잘못된 그런 태도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를 의심을 좀 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력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공부를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완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가 탐정소설 같은 거 보면 네네. 범인이 완전 밖에 사람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소설을 읽어버리면 그쵸. 절대 범인을 못 잡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큰 그림을 이쪽에만 잡고 있으면 네. 거꾸로 이제 아까 말했던 현행이라든지 네, 이런 맞아요. 쪽을 바라보지 못할 것 같은데 유은원 선생님께서 아마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부모로서 한 번씩 반대쪽을 이제 바라보고 네. 그쪽에서 현행이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올바른 현행 위에 이렇게 심화라든지 선행을 네.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드네요. 뭐 분명히 그렇게 공부를 잘 해놓으면 저는 이제 뒷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나중에 기대가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고3 담임을 7년 연속했던 입장으로서 아시겠죠? 예. 결국은 뒤에 가서 뒷심이 있는 애들이 결국은 쭉 그쵸. 치고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때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올바른 사실은 생각을 갖고 아이를 이렇게 넓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고 교재도 꼭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현학 작가님 저희 단골 손님으로서 네. 아까 좀 약속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가 모시고 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나중에 라이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불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약속 이렇게 했습니다. 자, 홍콩TV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홍콩 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